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범태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사 이슈 5월 11일 화요일 방송을 출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월요일이죠.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을 상상도 못했다면서 그 공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앞으로 다 보냈습니다.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존경과 감사를 국민께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에 담긴 메시지와 관련하여 사람보기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함께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넥타이가 선명하게 아주 띕니다. 특별히 오늘 좋은 의미는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요, 원래 제가 빨간색을 선호하는데요. 오늘 조금 이제 더 진하게 한번 해봤어요. 전혀 제가 그 후배로서 제 불찰이 큽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파란색 또 이런 개통을 했는데 오늘 지금 오늘 선명하게 좀 더 들어볼 수 있는 중요한 꼭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김범태 박사님,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연설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거든요. 개괄적으로 한번 박사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참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촛불 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가 참 처음에는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은 참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일성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부르짖었는데 과연 그것이 지켜졌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연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전국에서 나름대로 어떤 의미 있는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들의 뜨거운 협조, 지지 이런 것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참 대북 관계에 있어서 초창기는 아주 잘 나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아직 그런 대로 국민들이 기대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권 4년 차, 5년 차에 들어서면서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에 어떤 자신감을 얻은 내용의 연설이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보면은 정책,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안보 여러 가지 정면에서는 특별히 이제 대북 관계에 대해서 사실 출발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평화, 통일 모두까지 갔는데 지금은 냉전보다도 더 심각한 무반응 상태로 지금 돼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코로나 쓰나미로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그래도 선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번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하셨고 또 청와대에서 정부를 평가를 하셨고 경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른 세계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선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또 피부로 와닿는 국민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저변의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의 반응이 상당히 엇갈렸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서민경제나 자영업은 굉장히 어려운 경제 지금 회복에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결국은 이제 경제 문제의 경우는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신경을 들였던 정책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팬데믹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모든 세계가 경제가 침체일로에 있는데 적어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예. 지표상으로 이미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물론 이런 과정에서도 반도체라든가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화랑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죠. 어떻든 간에 이런 각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느냐. 물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정부 정책의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19 현상에 의해서 이것은 빚어진 문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작동됐다라고 하면 좀 전에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사람들도 호황을 누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지금 OECD 12 경제 대국의 강국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누구나 부인할 수는 없을 그렇습니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수치가 사실 나와 있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골격을 말씀해 주셨고요. 여야의 반응이 굉장히, 야권의 반응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혹평까지 이어졌습니다. 자화자찬이다, 노쇼다, 노답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자주 언급했습니다만은 이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서 오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완전한 답이 없습니다. 제일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측면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조금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정치권의 한 이슈는 지금 이제 청문회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사실 민주당에서도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후문입니다.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 몇 장관들의 후보자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야권에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일부 장관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상당히 소신 있게 상세하게 또 소신 있는 발언을 하셨어요. 특별히 무한주기 청문회는 이제부터는 좀 없어져야 된다, 지양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소신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사 인사청문회 제도는 이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청문회 제도가 각종 위원회 사전 검증, 인사 검증 제도가 발달해 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의 어떤 장관 후보자가 됐든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하는 어떤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는 후보자 지명해가지고 금방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가지고는 사실상 인사청문회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 대통령께서 언급한 무한주기식 청문회의 핵심은 결국은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청와대 내의 민정수석실의 인사수석실에서 각종 자료를 검증을 할 때 적어도 걸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적어도 공직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책의 어떤 구현해 나가는 그런 정책적 능력, 이거 못지않게
윤리성이라든가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네. 4번, 9번을 아울러서 말씀을 한꺼번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 이 부분을 언급을 한 부분을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국정 5년 차, 5년 직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부분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지역 이슈가 언급되지 않아서 좀 실망스럽다는 지적들이 일부 언론에서 지금 이슈로 이렇게 나와 있는 점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빠져서 좀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화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일관되게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게 희석됐었고,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은 1년 임기 동안에 어떻게 좀 디딤돌이라도 좀 놓고 갈 것인지 그런 게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그런데 거기에 하나 핵심적인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방대 위기를 포함해서 지금 사실상 학령 인구가 대학에 이제 진학하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상은 결국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집중 현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적어도 그래서 이런 대학의 서열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 균형 발전이 좀 조원하다. 그래서 과감한 어떤 정책적 대안을 좀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디딤돌을 놓고 가셨으면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사실 이 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청와대에도 교육복지 어떻게 보면 청와대는 각 부처의 행정부와 다르게 수석들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행정부하고 의견 개진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점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우리가 사실 이거 회복해야 될 점인데 교육개혁 어떻게 보면 지방대 위기는 고스란히 지방대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역량이나 경제 상권적인 측면들을 본다라면 지방의 거점 도시에 또 그 정말 위락으로 또 그 정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도 깊은 정책 연구와 수립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적인 키워드 교육 문제를 제가 거론한 부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제 교육이라 하는 것은 백년대계인데 지방대가 무너지면 결국은 지방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30년 후에는 없어질 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은 모든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 원인은 바로 교육이란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좀 멀리 내다보고 디딤돌이라도 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언제나 해도 머리 아픈 좋은 과제입니다. 사실 임기 1년 남은 이 정부의 해답을 완전히 바라는 것은 또 무리가 될 것 같고요. 아쉬운 마음으로 다시 전해봤습니다. 자, 총평 한번 해주시죠. 자, 4주년 문재인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 아쉬웠던 점, 또 좋았던 점. 아쉬운 점이야 많죠. 좀 이제 예를 들면 4년을 되돌아보면 다른 어느 정부보다 나름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화자찬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지 공인은 좀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항상 부정부패와 관련한 그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할 때는 모든 공직자는 겸손해져야 된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근데 스스로는 그런 모습이 좀 비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관점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에서 굉장히 물론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SNS가 발달하고 있는 지금 사회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자 폭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파들에게
일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점은 뭐 진즉 좀 나왔어야 그래야 올바른 민심,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어떤 소외 이런 것들로부터 더 가까이 국민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일 건데 아주 그런 부분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 주셨습니다.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좋았던 점은 김범태 박사님이 우리 문파들에게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상호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점이고, 또 공직자는 겸손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담긴 메시지 살아보면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얘기를 여기까지 나누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메시지 살아보면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으로부터 오늘 굉장히 또 뜻밖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균형 깊게 또 민주당과 청와대에 이렇게 주시는 비판과 또 좋은 건설적인 비판과 고언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께 또 겸손과 또 존경과 감사,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코로나도 극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OECD의 건설한 그런 대국의 경제 대국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공을 들렸습니다. 여러 가지 또 아쉬운 메시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모두 같은 국민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진보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